안녕하세요. MBS의 이인경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설레고 긴장되는 자리에 MC로 섰는데요. 최근 농협 10만 임직원들이 아마도 가장 뵙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분과 대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농협의 김병원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로써 취임 50일째를 맞으셨는데요. 우선 축하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면부터 이런 말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삼소 끝에 회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집념의 사나이다라는 별명까지 얻으셨는데 세 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이제 농협을 총괄하는 회장님이 되셨는데 농촌 현장을 곳곳까지 다니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던가요? 지금 이제 농민들이 한참 농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가장 바삐 움직이고 계시면서 어려움이 일손일 거예요. 그래서 일손에 관한 애절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또 이제 농번기가 되면 아무래도 각종 자재들을 구입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자재들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가격에 어려움을 또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농번기지만 각종 농산물들이 지금 출하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산물들에 대한 출하에 따르는 수칙 가격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농촌에 여러 곳에 가면은 노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일손의 부족함을 호소하시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농민들을 뵐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50일 동안 현장을 다니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셨고 또 어떤 말씀들 주로 하셨나요? 저는 일선에 가서 요즘에 이제 농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농협 동지들도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상적인 것은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지금 80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농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도 못자리판에서 그 상토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분들이 한때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 생명의 끈을 쥐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어느덧 저렇게 늙어서 지금도 저 끈을 잡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어머님이자 농업의 어머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요즘 회장님의 이 탈건의 행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전용 주차장, 엘리베이터, 뭐 90도 인사 이런 것도 없애셨고요. 인원동원 같은 거 금지시켰다고 들었거든요. 또 화면에서 구내식당에서 직원분들과 식사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 건의를 이제 외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나라 농업협동조합의 실질 주인은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농민들 사이에서는 그 권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주인인 이 협동조합에서 그 누구도 권위주의는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이 가져야 할 권위는 분명히 소유해야 되지만 회장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누려왔던 그 권위주의는 이제 23대 김병원 회장으로서 막을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아침에 출근도 지하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함으로써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악수도 하고 얼마나 실제로 이렇게 좋느냐. 만나시고 그럼요. 얘기도 들어보시고 하시나요? 많이들 만나고 악수도 하고 또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 하고 물어도 보고 짧은 그 시간이지만 저는 정말 아주 즐겁게 출근도 하고 또 퇴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탈건위가 좋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탈건위를 외치시기도 하셨는데 주변 분들이 조금 힘들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아마 이제 그런 것은 굉장히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나하고 대화도 해주고
또 대화 과정에서 업무적인 그런 고충 사항도 드러내는 직원들이 직접 있고 그래서 회장님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제 통로가 됐네요. 식사 예. 중에 아주 그 좋았습니다. 지금 뭐 많이는 안 가고 한 2번 정도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제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그 구내 식당에 가서 그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회장님 취임식 끝나시고 바로 이념중앙교육원 가셔서 특강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좀 이념중앙교육원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도 바쁜데 왜 이념교육을 밤늦게까지 하느냐? 2박 4일 교육만 받으면 이념이 생기는 건가? 또 이념이라는 좀 개념이 조금 올드하긴 하다. 이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예. 아마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농협의 이념중앙교육원이라는 그 교육원을 문을 열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농협 이념교육원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농협이 지금까지 탄생해서 거의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농협은 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굳이 수치로 얘기를 해보자면 거의 24조에 해당하는 그런 막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농민들 사이에 농협을 곱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농협이 처음 발족을 했을 때 그 정신, 소위 정체성이 요즘에 많이 흐려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농협의 원칙과 또 농협의 목적이죠. 농협의 원칙과 목적이 앞을 서야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를 가슴에 안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국민과 농민들이 우리 직원들을 장사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인형교육원을 만들어서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정말 농민과 이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소위 다시 풀어 말하자면 농협치고는 농협 운동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경영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쌍두마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한 국민과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농협 인형교육원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볼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념교육원을 열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농심을 심어주고 그 농심에서 나오는 그 눈빛에서 농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발전하기 위해서 농협 인형교육원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협의 정체성을 위한 곳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말에 거침도 없으시고 참 강단 있게 말씀하신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특히 지난번 정례 조회 때였습니다. 이 비대해진 농협을 슬림화하겠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 이렇게 다소 강도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어떤 부분이고요? 어떻게 좀 개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농협이 한 50년을 넘어서 지금 6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농협의 가치를 크게들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가 잊고 지나간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국민과 농민들이 지금도 농협을 곱지 않게 보고 있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지금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잘못된 관행들을 찾아서 하나씩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복된 기능. 연수원이 각 회사마다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 군데로 하보면 훨씬 경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중복된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농협이 공장은 이 지방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된 구조인 겁니다. 잘못된 관행이다. 그래서 본사도 공장 옆으로 이전을 하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부서들이 지금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전을 하게 되면은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또 그 공장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노동 생산성이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잘못된 관행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이 조직을 어떻게 사업 조직으로 관리 조직에서 사업 조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씩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MBS 팀이 최근 카카오톡을 개설했는데요. 그 카카오톡으로 직원들에게 직접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많냐면 7월에 농담 토크 형식의 새로운 대국민 운동을 펼치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운동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300만입니다. 약 300만 농민들이 계시는데요. 그 300만 농민들만을 대상으로 농협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농민 300만이 우리 5천만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해왔다면 이제 5천만 국민이 이 나라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족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협을 국민의 농협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자들 중에 1%에 해당하는 수많은 우리 이 고수익의 그 소비자들을 이 국민운동을 할 수 있는 연수원으로 모셔서 네. 농촌의 얘기를 하고 농업에 관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농촌과 농업의 중요함을 연수원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농담 토크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농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농업의 깊은 가치가 뭔지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이 농촌을 사랑하게 하고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네. 또 외부적으로 경영 환경이 참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임직원의 의지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가요? 그동안에 많은 금융위기들이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다시 금융위기가 왔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지금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도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는데 특히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하락에 저성장을 하고 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1포인트만 내려가면 우리는 0.5포인트의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저는 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10만 임직원 중에 가장 강한 그 농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직원들의 가슴을 열어서 그 가슴에 있는 거인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또 끌어내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서 농촌에 또 농업에 또 농민들에게 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 10만 임직원들과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이죠. 최근 이슈였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구 혹시 보셨습니까, 회장님?
예,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요. 이른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농업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런 한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 회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농업하면 사람들이 그 1차 산업에 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아직은 그 과학화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농업도 지금 굉장히 그 큰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는 소위 그 농업이 1차, 2차, 3차 이런 산업으로 그 연관되면서 소위 6차 산업이라는 그런 산업으로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제조하고 그 제조된 좋은 상품들을 관광 상품으로 유도를 해서 그 상품과 관광이 하나로 묶어지는 이런 산업으로 지금 크게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의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스마트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장을 본인이 가시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물을 개폐하고 그리고 사육의 이 생육의 현장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벤처적인 농업을 통해서 다른 농산물하고 차별화시키는 농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마트팜 하는 사람들, 6차 산업 하는 사람들, 벤처농업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이제 창조경제 농업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민들이 오실 수 있는 소위 정거장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농민들이 오시게 만들 겁니다. 6차 산업 하시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스마트팜을 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혹시 돈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거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농산물의 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유통을 시켜주고 또 선진 애국인들한테 우리가 수출을 해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농협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해주는 등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예전의 농업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농민들의 수준이 세계 농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 농협이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취임 50일째신데 정말 많은 계획도 벌써 밝혀주셨고요. 앞으로도 근데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못하신 계획, 말씀 못하신 계획들 중에서 이건 꼭 하고 싶다는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농협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직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 생각이 있다면 저는 우리 10만 임직원들이 정말 가슴 울렁거리는 그런 그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가슴을 열고 우리 농민들과 함께 이 농협이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협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농민들이 행복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55년 동안 선배들과 후배들이 힘을 모아서 이 나라 농촌을 이 정도 발전을 시켰고 또 농협을 이 정도 발전을 시켰다면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고 그 역량을 아낌없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다 가슴을 열고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 농협이 열심히 하는 그 직원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내가 만들어내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 나라 농촌 농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주셨던 말씀처럼 농업인과 또 농협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오늘 김병원 회장님과 함께한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